네, 서술 공부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배웠으니까 서술 모범 답안을 하나 보면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게끔 공부를 하면 되겠다 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죠, 그죠? 저희 인천기술사학원 그래서 서술 풀고 합격 에어클래스에 있는 동영상 강의를 보셔도 되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 교재 이제 360페이지 뒤쪽에 있어요. 그걸 이제 참조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부가적인 설명까지 더 들으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서술 풀고 합격 연습 답안에서 모범 답안에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약 집안의 교량 교대 축조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그랬더니 문제점과 대책이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죠? 얘는 물어보는 거, 본론이 되겠죠. 얘도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자, 발생되는, 그래서 뭐뭐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꾸며주는 말이네. 꾸며주는 말. 꾸며주는 말. 수식어라고 그러죠, 우리가. 수식어. 근데 뭐 할 때라고 그랬어요? 교량, 교대, 축조시.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떠한 행동적인 거, 시공적인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맨 앞에 보니까 연약 집안이래. 얘는 무엇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공종, 가장 큰 범위의 공종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는 무조건 개요예요. 1번 개요. 그래서 개요는 소괄호 1, 소괄호 2, 소괄호 3. 그래서 총 2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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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줄을 써주시면 돼요. 개요는 무조건 6줄이다. 물론 6줄을 안 쓰고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써도 합격할 수 있어요. 충분히. 또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한 지 얼마가 안 됐거나 기본을 무시하고 살았거나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요 양식대로 하시는 게 지금으로선 엄청나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종에 대해서 물어본 게 전체적으로 물어본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물어본 것은 소괄호 1번 여기다 써줬네요. 그쵸? 그래서 소괄호 1번에는 연약집안이라 전체적으로 물어본 거를 썼다. 그래서 NH가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썼네요. 그죠? 자, 그러면 물어본 거 첫 번째 거를 우선 한번 보면요. 문제점을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물어본 거 첫 번째 것은 소괄호 2번이다. 그래서 문제점은 들어간 거죠. 그죠? 물어본 거를 이젠 두 번째 게 있어요. 뭐였냐 그랬더니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책은 소괄호 3번에 대책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소괄호 1번은 전체적인 거를 물어본 거, 연약 집안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소괄호 2번은 물어본 거 첫 번째 거, 소괄호 3번은 물어본 거 두 번째 거를 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쓰는 방법은 그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어떤 사항들이 지금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이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안에 어떤 공식 같은 게 막 들어가네. 개요 안에요. 뭐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자꾸 들어가. 그리고 개요 안에 어떠한 이 대책이 조금 정확하게 세세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너무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책으로는 철저하게 다짐해야 되고 배수 처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중 조절, 소형 교대 등의 보강 방법 및 지하 수위 저하에 따른 집안의 전단 강도 증대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공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쓰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이게 넘어갔네요. 그래서 연약 집안이 교대 축조 시 고려 사항이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보통 서술력 첫 번째 페이지에 쓸 줄 아는 게 본인이 보통 없다. 내가 처음 공부한다. 라고 그러면은 어느 쪽을 많이 써주냐 그랬더니 고려사항 이런 거 이제 많이 써준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첫 장면부터 들어간 게 뭔가 들어갔다. 라고 보니까는 어떤 절차 같은 느낌이 드는 차트가 되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장은 고려사항이나 절차나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로 집결이 된다? 차트 같은 걸로 집결이 된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니까 이게 교대 파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첫 장을 조금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랑 같이 봐야 돼요. 여기서 발생되는, 여기서 이제 묻는 게 문제점과 대책이었죠.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유형이냐 그랬더니 문제점 유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 유형은 기본 대제목이 문제점, 뭐뭐에 대한 문제점, 뭐뭐에 대한 원인,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 그래서 문, 원, 대. 요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점은요, 비슷한 말로, 다른 말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 원인은 비슷한 말로, 다른 말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 대책은 비슷한 말로, 아니면 다른 말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보자. 그래서 대책은요, 미치는 영향이에요. 미치는 영향. 아, 정말 미치겠죠. 공부하다 보면 진짜 미칠 때가 많아요. 내 미칠 것 같아.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죠? 미칠 것 같아. 미쳤어.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자, 원인은 다른 말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인, 원인적인 요소를 얘기를 해주겠죠. 자, 대책은 대책 이름만 쓰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방지 대책, 처리 대책, 저감 방안, 향상 방안,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가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보고 있는 말이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기본 대제목이 문, 원, 대라고 그랬는데 물어보는 게 문제점하고 물어보는 게 대책이었어요. 그럼 뭐가 빠졌어요? 기본 대제목이 원인이 빠졌죠. 그러면 이 기본 대제목을 어디다 써준다? 첫 장에다가 써준다. 말만 바꿔줬네요. 그죠?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해서 요 놈이 쏙 하고 이렇게 지금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물어본 게 무슨 유형인지 파악을 하고 그 중에서 빠진 대제목이 있다면, 물어보는 게 있다면 그거를 첫 장에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넘어가는, 잘못 뭘 눌렀나 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물어본 게 문제점이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을 써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써주는데 지금 뭘 같이 해줬다? 그림을 이렇게 해줬다.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번호를 매기고 그 번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이 문제점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렇게 순서에서 했다 라고 이제 밑에다가 간단하게 또 해줬네요. 자, 그런데 그림은 그냥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림에다 무엇을 해줬어요? 연약 집안에 대한 정의를 써줬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런 집안들은 점토는 뭐 이런 집안, 사질토는 이런 집안은 연약 집안이다 라는 거를 지금 명시해줘서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있다. 점수 더 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밑에 대책을 보니까 이 대책이 무슨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어요. 설계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시공적인 대책이 있겠죠. 설계적인 것은 기초나 구조체, 그리고 그거를 어디 흙이 닿는 부분, 그걸로 인한 어떤 힘적인 부분,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계적인 것을 나누는구나, 이 분류 방법을 참고로 하시면은 표로 만들기가 매우 좋을 거고요. 시공적인 것은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예, 순서도적인 부분으로 만들면 참 좋다. 그래서 설계는 표요, 예, 시공은 순서도요. 예, 요거를 조금 생각을 잘 해보셔라. 그러면 설계는 기초, 구조체, 그리고 거기에 흙이, 우린 토목이니까 흙이 들어가겠지? 흙이 어떻게 들어갈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계하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면 되겠죠. 시공은 모르면 전, 중, 후,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은 뭐 측방 유동을 따로 배운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떻게 쓰는 거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앞장에다가 P10원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고려사항에다가 생선뼈다귀 같은 거 했죠. 그죠? 앞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이제 P10원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요. 바로 뒷장에는 안 씁니다. 다변화해야 돼. 본론에는 그래서 문제점보다 대책이 단 한 줄이라도 많게 더 써주시면 더 좋고요.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은 헐렁하게 쓰지 않습니다. 꽉 차고 내용이 알찬 것처럼 그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하는 거를 알겠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도 썼으면, 그거를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 장은, 이 판단이나 계측이나 어떠한 품질 관리라든지 환경, 안전관리, 공정관리 등등등 공통적인 어떤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은 요 문제에서는 요게 들어가겠구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측측, 그래서 중간 지점에 원을 그렸을 때니까 측, 그래서 네 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측방 유동지수,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이제 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쵸? 배면에 있는 흙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토재가 밑으로 내려오고, 수평 활동이 돼서 말뚝을 부러뜨리는 게 이제 측방 이동인데, 그러다 보니까 흙이 움직여서 구조체가 다 망하게 생겼죠. 계측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계측계만 이렇게 쓰는 건 조금 애매하다. 어떠한 설명이 같이 들어가 주시면 좋다. 그림 그리고요. 그림에다 번호만 쓰고 계측기 종류만 쓰는 것은 토목 기사 답안,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들어가면은 토목 시공 기술사 답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맺은말이나 이제 결론 뭐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한번 맺은말을 보겠습니다. 지지력과 치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공정에서는 어떤 단어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지지력과 치마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구조물의 형상 및 규모, 그래서 얘도 이제 구하지마,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고, 얘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단어를 몇 개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중 조절, 편하중, 사면 활동에 대한 정확성 증가, 계측 시스템 도입. 그래서 얘는 조금 여러 가지를 약간 세세하게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를 한 거는 매진말에 자꾸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고려사항 같은 거에 들어가는 거, 가져가는 거, 여러 가지 쓴 거, 공통적인 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너무 그런 것만 써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 써주셔야 됩니다. 자, 도저히 나는 66번째 줄을 쓸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66줄에는 끝만 써도 됩니다. 끝. 답안지에 스토리화하는 게 좋습니다. 첫 장은 나는 고려사항과 영향유인 쓸 거야. 두 번째 장은 물어본 거, 문제점과 대책을 쓸 거야. 세 번째 장은 검토, 모니터링 이런 부분이 들어갈 거야. 모니터링이 이제 계측이죠. 검토가 이제 판단을 얘기를 해주고 측방유동 발생 판단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를 머릿속에 구상을 하면서 답안지 써주시면은 더욱더 좋은 답안지가 될 것 같습니다.